하고 나머지 전기적 부분도 한번 더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험을 여러분이 할 때 뭔가 쬐어서 그 반응을 보는 실험과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뭔가 쬐어서 반응을 보는 실험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빛, 가시광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엑스레이, 예, 엑스레이도 빛의 일종이지만 그리고 우리 공대에서는 실험 많이 안 하지만 뉴트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 쪼여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쬐어서 반응을 보는 실험은 여러분 제일 왼쪽에는 이거 무슨 그림 같습니까? 보니까 이건 뭐 같습니까? 제일 왼쪽에 보니까 여기는 점이 팍팍 찍혀있죠, 그죠? 여기는 뭐 같습니까? TM 이미지죠. TM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보다가 여기에다가 전자립을 조이면 이 결정의 규칙적인 그런 결정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 반점으로부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이죠, 그죠? 이것도. 요거는 딱 보기에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XRD,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 같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특정한 각에서 이 엑스레이에 반사되는 게 최대가 되는 이미지를 뽑은 게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입니다. 제 오른쪽 얘는 뭘까요, 여러분? 얘는 뭘 같습니까? 제일 왼쪽과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똑같이 반결정에다가 조이면 일렉트론 빔처럼 이렇게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쬐어서 반응을 보는 실험 분석에서는 처음에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느냐? 여러분 실험할 때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쬐을 때 보통 빛을 쬐다, 엑스레이를 쬐다,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빛을 예를 들어서 빛이라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 파 방향으로 이렇게 K라는 운동량, 쬐는 방향 있죠. 이 쬐는 방향에 대한 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K 파이널이 있으면 여기서 이 점이 이 들어갔던 게 나오면서 생기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웨이브라 그랬을 때 이게 파동이라는 가정합니다. 웨이브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유용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파동이죠, 그죠? 파동인데 이 파동을 공간적으로 규칙적인 요 길이 나타내는 게 얘가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 웨이브 랭스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t로 했을 때 요 파를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오실로스코프처럼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요 처음부터 요 주기가 피어리어드입니다. 그 타임에 대한 부분은 피어리어드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 파동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이 부분은 람다로 표현되죠. 그래서 요 파를 K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K는 람다분의 2파이 해서 이제 크기는 파동의 역수에 비례하고 위상은 2파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게 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얘기할 때 얘가 레이저를 많이 쓰는 백열전구를 쓰는 경우 잘 없죠, 여러분. 백열전구 쓰는 경우 잘 없죠, 그죠? 백열전구는 일반적으로 코히어런스가 없습니다. 코히어런스라 그래서 이 람다와 이 위상에 관한 정보를 이 빛으로부터
없고, 백일 정보나 흉막능 같은 경우는 그 랜덤한 페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크기도 랜덤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이 뭐 보강 간섭이니 소멸 간섭이니 하기에는 이게 코헤런스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쓰거나 이 레이저 혹은 일렉트론 빔을 쓸 때에도 일렉트론 빔을 쓰거나 일단 일종의 우리가 물질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빔을 쪼일 때 이 람다는 P분의 H에서 드브로이 웨이블랭스라 그러는 람다 운동량을 P라 그랬을 때 플랑크 상수에다 P를 나눠준 람다를 가진 웨이브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빔도 이 운동량에 대해서 그 정해진 파장을 가진 웨이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이 P는 입자인 경우는 우리가 2n분의 P 제곱이 여러분 알고 있는 E잖아요. 그죠? E인데, 그래서 P가 루트 2m이니까 이게 물질파일 때는 루트 2m 2분의 H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 가속을 해서 그 100kV 일렉트론 볼트다, 100kV를 가속한다, 25kV를 가속한다 그랬을 때 그 셈은 보통 주사 전자혁명에서는 몇 일렉트론 볼트입니까? 가속 전압이 보통 그 이빙 리소그라피 할 때라든지 셈 볼 때는 30kg, 20kg, 킬로볼트, 수십 킬로볼트부터 킬로볼트 레인지니까 여기서 킬로볼트로 가속되는 전자가 가진 일렉트론 볼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EM 2분의 H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가 하나 이제 그 가해를 한다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H가 6.626 플랑크 상수가 만약 34성이죠. 그죠? 잠깐만요. 이 H는 6.626 34성. 제가 지금 6.526 34성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EM이 루트 EM이니까 M이 전자 질량이 얼마입니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아마 잘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랑크 상수에다가 루트 EM1을 나눠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에다가 루트 EM이니까 2 곱하기 M 곱하기 E는 우리가 20kV로 우리 그 템 같은 경우는 100kV 정도 되죠. 그죠? 80kV 정도 됩니다. 그 80kV를 생각해서 80kV로 가속된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80kg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80을 써주고 곱하기 키로니까 82의 3성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볼트니까 주울로 바꿔야겠죠. 그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성. 전체 2분의 1성이죠. 그죠? 2분의 1성. 그렇게 하면, 예? 6으로 돼 있는데? H. 6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기왕이면, 일단 이렇게 표현하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4.34 곱하기 10한 12성 돼 있는데, 옹스트롬으로 따지면 0.04 옹스트롬이 되는 거죠. 그죠? 80kg. 좀 작게 해볼까요, 한번? 10kg 일렉트론 볼트 한번 볼까요, 한번? 10kg 일렉트론 볼트. 10. 그러면 0.1. 그 다음에 1kV. 1kV 하면, 3.8, 0.3 옹스트롬. 이 정도 나오는데, 계산하면 틀린 거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원자의 간격에 해당되는 그런 길이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파동이라 그랬을 때 이 파동은 보강간섭, 소멸간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띠, 공중에 떤 기름띠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기름띠가 그 물 위에 떠 있으면 기름이 색깔을 띠잖아요, 그죠? 기름이 얇게 돼 있으면 또 이게 색깔이 뜨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위에 빛이 들어올 때 반사된 거하고 통과해서 반사된 거하고 여기서 만나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밝게 빛나서 그 색깔이 특정한 파장의 색깔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호초 파란법 하는 게 두께에 따라서 그 색깔의 리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웨이브가 K 이랬으면 이제 우리가 빛인 경우에는 하바 오메가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하바 K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고 그다음 운동량은 하바 K인데 여기서 K는 람다에 관계되어 있죠. 그죠? 오메가는 주파수 관계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오늘 할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한 조건을 줄 거는 뭐냐면 오메가 입사할 때 오메가하고 입사할 때 K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얘가 상호작용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요게 오메가 프라임과 K 프라임 변했을 때 얘가 오메가는 오메가 프라임 같다. 그리고 K는 K 프라임 같다. 그런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 K, 오메가 프라임 같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입사 전후에 에너지가 같다. 그 당구공과 같이 일래스틱 스캐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교환이 없고 그냥 그 구조에 의해서 얘가 반사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K가 같은 영역, 그 다음에 K가 K 프라임이 같은 영역, 같지는 않죠. 크기는 같은 영역. 크기는 같아서 람다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빛을 쬐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 교환이 있으면 파장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inelastic scattering이거든요. 일래스틱 스캐터링이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inelastic scattering은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래스틱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 엑스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inelastic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가 빛에 의한 경우에 라만 같은 이 실험들이 inelastic scattering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교환이 있는 거죠. FTIR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뭔가를 쬐었을 때 튀어나올 때 그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오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기 끝나기 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가 바로 라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쬐어서 하는 실험에서 이게 이런 구조를 보는 것은 전자빔을 쪼였을 때 이게 튀어나올 때 이 튀어나온 지점이 이제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빛이 나잖아요. 그죠? 빛이 나는데 에너지 교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 그다음 파장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엑스레이가 이렇게 쪼였을 때 이제 그 결정 구조하고 파장이 비슷한 그 안에 몇 개 헤아릴 수 있는 파장 정도에 있을 때 반사되어 나온 그런 피크의 위치로부터 그 결정 구조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렉트론 빔에 대해서 넣었을 때 나온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엑스레이 빔을 넣어서 나온
엑스레이에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 빔을 넣어서 에너지 교환이 있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 이 빔, 그 셈을 찍을 때 EDS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에닥스라고 있거든요. 에닥스라 있는데 일렉트론 빔의 에너지와 나온 일렉트론 빔의 에너지가 차이가 있으면 요 속에 있는 어떤 원소하고 에너지 교환을 해서 그 원소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에너지 교환이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쪼여서는 엑스레이에 해당되는 그 바인딩 에너지를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빛인 경우는 그 람하는 경우는 그 변화가 수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바인딩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차이로부터 알아내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 빔하고 엑스레이 빔하고 레이저 빔하고 또 어떤 빔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뭐 뉴트론 빔, 또 방사능 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을 때 이런 보면 여기에 그 전자빔이 쪼이잖아요, 그죠? 쪼이면 이 점이 날 때는 결국 뭐냐면 이 결정 구조가 굉장히 원자가 되게 많은데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가고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가고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가고 했는데 우연히 이 지점에 도달한 빛들이 전자빔들이 파동이 이 지점에서 희한하게 다 보강간섭을 일으켜서 이 점이 나타나는 거 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점은 여기 굉장히 결정 구조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반사되고 여기서 반사되고 여기서 다 모였는데 걔들끼리 위상이 보강간섭을 일으켜서 이 점이 희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물을 먼저 얘기하면 얘를 우리가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는 것을 리얼 레티스라 그러고 이렇게 그 회절문이 된 상태에서 이 결정 구조처럼 이게 결정 구조처럼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이 결정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시프로컬 레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구조가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결정 구조가 레티스 칸스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레티스 칸스턴트 요 원자와 원자 사이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리시프로컬 레티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간격이 조금 좁을수록 얘는 간격이 넓어집니다. 요 간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그 레티스 칸스턴트에 해당되는 것에 요 규칙성에 반대로 작용해서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걸 유도를 해볼까 하거든요. 좀 유도를 해보고 우리 그 재료과에서는 재료과 우리 학생 있지 않았나요? 재료과에서는 유도를 해봤죠. 리시프로컬 레티스하고 다 유도를 해봤죠, 그죠? 엑스레이 디프렉션 팩터도 다 옛날 계산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대부분은 이제 그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못 들어본 거죠, 그죠? 혼자 공부했나요? 엑스레이 우리 그 실험하는 사람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없나? 일렉트론 빔 요거는 해본 사람 없나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구조적으로 외부에서 빔을 쪼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 밴드라는 게 있죠. 에너지 밴드라는 것도 사실은 그 결정 구조에서 전자 웨이브가 내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해서 이 진행하는 방향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고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디프렉션이 되고 이 그 디바이스의 모양 자체도 모양에 따라서 이 파동이 쭉쭉쭉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이 모양이 전자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유도를 유명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유명한 이미지인데, 이걸 보면 STM에서 이렇게 원자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한 구석을 이렇게 가뒀습니다.
가두고 원자 STM 알죠 여러분 그죠? STM으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로 원자를 떼어내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여기를 높여주고 나면 요 소재의 금속 표면에 이런 전자 밀도 자체가 이런 정상파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구조 얘기할 때 그게 전자 웨이브도 밴드 다이어그램을 얘기할 때 뭐 K 방향, 감마 방향, 결정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 웨이브가 표면에 있으면 이렇게 밀소에서 요 안에 꼭 공진 모드 푹을 쳤을 때 세계의 공진 모드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 확인함으로써 노벨상 나왔죠, 그죠? 노벨상 받았죠, 그죠? 실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정 구조에서 입사된 파동과 나온 파동을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림하고 이제 유도를 이제 할 건데 보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웨이브 여기 결정이 쫙 이렇게 정렬되어 있죠, 그죠? 한 면을 자른 겁니다. 물론 면이 많잖아요, 그죠? 두부를 자를 때 대각선 자르게 되면 대각 자를 수도 있을 거고 짧은 쪽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르면 여기 보면 이런 한 면을 이제 수직으로 이제 보고 단면을 본 겁니다. 웨이브가 와서 쭉 이렇게 해서 반사됐습니다. 반사되고 그다음 쭉 와서 뒤에 면에 들어갔다가 반사됐습니다. 반사됐을 때 얘가 쭉 충분히 멀리 가면 얘 둘이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이 밑에 판은 이 밑에서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한번 좀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면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래 와서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멀리 이제 눈을 보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만큼 얘는 여기서 바로 갔고 얘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갔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 요 밑에 그 웨이브는 좀 더 갔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차에 해당되는 것에 경로차가 해당되는 것이 하고 람다하고 여기 쓰이는 람다하고 여기 쓰이는 람다하고 여기 경로차하고 델타하고 이게 m배다. 그래 되면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고 얘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다. 아드다. 혹은 이거를 2분의 람다의 2분이다. 이렇게 한 경우하고 같은 얘기인데 2분 정수의 2분의 람다에 하게 되면 이 경로차가 같으면 얘는 우리가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보강 간섭이고 그리고 2분의 람다의 아드 홀수면 이게 0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멸 간섭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까 스팟으로 나타나는 얘기는 얘가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타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간격이 D라 본다면 이런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이런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 보면 요 세타로 했을 때 이게 거의 간격이 D입니다. 요 레티스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D라 그랬을 때 요 D 세타를 잠깐만요. 세타를 제가 어떻게 정했지? 세타를 여기 정했네. 세타가 이게 세타가 아니고 여기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세타 됐어요. 여기 세타니까 이게 90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D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요 길이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2D가 되니까 이것은 2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될 때 얘는 밝은 빛을 띠는데, 얘가 세타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 세타죠. 여기 세타죠. 그죠? 여기 세타니까 이 세타에서 요것도 세타죠. 그죠? 그럼 이 세타니까 세타니까 요 처음에 빔에서 이런 꺾인 거를 생각해보면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을 봤을 때 이제 처음 웨이브가 원래 각에 대해서 진행하는 각에 대해서 2세타만큼 떨어진 곳에 밝은 빛이 일어나는 조건은 D 사인 세타가 N을 람다라는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해서 스파이스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얇은 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 두 포인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빛이 혹은 일렉트론 빔이 여기서 반사해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우연히 멀리 가니까 여기에 밝은 빛이 과연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게 브라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강 간섭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절 무늬는 저런 그 ED 사인 세타는 N 람다라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여기 밝은 빛이 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결정 구조를 우리가 정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결정 구조를 정의하는데, 요거는 그냥 심플 큐빅으로 제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결정에서 얘기를 좀 안 했던가요? 제가 조금 헷갈린다. 결정에서 김철민 씨, 제가 결정 얘기했던가요? 다른 수업시간 얘기했나? 그래요? 저기 저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저희 우리가 원자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 이런 반도체 재료에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실리콘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결정 구조로 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 안 했던가요? 제가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뺐는데,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찾아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탈 레티스, 제가 크리스탈 레티스에서 이제 밑에, 자, 이거만 봅시다. 지금 원자 구조가 원자가 쌓여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로 전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 보는 것처럼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그래서 이런 큐빅이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 하나가 더 있는 구조의 전체를 다 채울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그림을 따라와 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보면, 그 다음에 이런 큐빅인데 베이스에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이 상태에서 전체 공간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정 구조란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패턴이 전 공간을 채우는데 어떤 구조로 채우는가라는 게 이제 결정 구조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일렉트론 빔을 쪼였다, 엑스레이를 쪼였다 그랬을 때 요 각 한 점 한 점에서 반사되어서 특정한 영역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컨셉이 바로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고, 일렉트론 빔을 쪼였을 때 아까 라우의 반점이라고 하는데, 그 라우의 반점에 해당되는 게 왜 반점을 나타나는가, 수많은 규칙적인 점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 모여서 어떻게 밝은 점이 나타나는가 할 때,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플 큐빅,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심플 큐빅 돼 있을 때 이 결정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요 딱 큐빅에 들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왜냐하면 여기에 코너 8군데지만 8군데에 8분의 1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8분의 1에다가 8군데 다 곱을 해서 8분의 1 곱하기 8 하면 한 개가 딱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디 센터드 큐빅은 바디 한 개 있으면 이걸 큐빅으로 보고 얘가
규칙적으로 패턴되어 있다면 얘는 요 한 큐빅 셀에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2개 들어있죠? 왜냐하면 코너에 8분의 1에다가 8군데 있고 1개가 5개 들어가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에 플러스 1 돼서 2개 들어있죠. 그다음에 베이스 센터드 큐빅은 얘는 이제 큐빅인데 여기에 이제 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큐빅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얘는 4개 들어있죠. 왜냐하면 코너에 8개 들어가 있는데 8분의 1 곱하기 8 1개에다가 면에 들어가 있는 몇 개입니까? 2분의 1인데 몇 개입니까? 6면이죠. 2분의 1 곱하기 6을 하면 3이 되니까 1 더하기 3은 4죠. 이 4개가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참 좋은데 얘가 우리가 좀 이따가 저기 할 거는 이런 원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공간을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티브 셀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면들이 이제 결국 쌓는 방법인 거죠. 쌓는 방법인데 이런 레티스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따라와봐요. 한번 다 차례대로 이제 보면 쌓여있는 순서가 큐빅으로 이렇게 쌓여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큐빅 쌓였는데 얘를 이제 길이가 다 똑같죠. 그죠? 길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한쪽만 길이를 바꿔주는 거, 한쪽만 밑에 바꿔주는 거, 높이 방향으로 길이를 바꿔주면 일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처음에 큐빅에서 테트라고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요 한 선의 길을 또 바꿔버리면 수직 구조대 직육면체인데 이거는 팔면 이거는 이제 A, B, C가 길이 다 다른 그런 육면체가 되겠죠. 그죠? 육면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소 홈비까지 이래 오고 그 다음에 큐빅에서 얘를 한쪽으로 찌그러뜨리는 거, 클라인이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기울이는 거. 한 각이 이제 요 각을 이제 위에는 지금 90도 유지하면 요 2개를 유지를 하는데 한쪽으로 찌그러뜨리면 큐빅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면 A하고 C 길이 여기 올선빅에서 한쪽으로 기울이면 베타가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모노클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각이 90도가 아닌 우리가 올소원빅을 찌그러뜨린 거를 이제 모노클리닉이고 그 다음에 세 각 다 찌그러뜨린 거를 우리가 트라이클리닉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헥사곤을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90도가 아니라 요 각 자체가 120도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육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헥사곤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재료다 했을 때 그 반도체 재료다, 고체다 그랬을 때 제가 이 결정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밴드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 밴드 계산이 있죠. 그죠? 에너지 밴드 계산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서 규칙적인 패턴이 이렇게 원자 배열되어 있으면 전자가 과연 지나갈 것이냐 안 지나갈 것이냐 그 웨이브 람다를 가진 전자파가 지나가면 걔는 전류가 흐르는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에 있는 거고 이 어떤 특정한 파장의 전자 웨이브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람다가 에너지 밴드 포비든 밴드 갭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에너지 밴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이론은 결정구조 규칙적인 결정구조에서 이 재료 내부에 있는 일렉트론 웨이브가 허용이 되어 있느냐 허용되어 있지 않느냐 그를 계산한 게 일렉트론 밴드 캘큘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씩 시메트리를 조금씩 바꿔서 이제 예를 들면 큐빅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바디에 있으면 바디 센터드 큐빅이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준 거, 중간에 넣은 거, 면에 넣어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전 공간을 채우는 그런 가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 가지수가 총 14개로 전 3차원 공간에서 채우는 경우다라고 해서 14개의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는 이름으로 전 공간을 채우는 그런 레티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는 예를 들어서 이 벽돌을 만들어서 내가 빌딩을 짓는다 그랬을 때 벽돌 모양을 뭐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육각구조로 만든다. 혹은 그 큐빅으로 만든다. 아니면 그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이런 그 블록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학에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메트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메트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시메트리, 이걸 시메트리를 표현해주는 그런 값인데, 이게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룹스열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이런 과연 몇 가지가 이 그룹에 해당되는가, 뭐 인버전 시메트리가 있느냐, 이렇게 한 포인트에 대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또 똑같은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차원에서 몇 개냐, 3차원에서 몇 개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에 징크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나노와이어 징크 옥사이드 같은 그런 나노와이어가 있는데, 이런 육각구조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육각구조. 보면 여기 각이 성장을 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인데, 이런 건 아까 우리가 결정구조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헥사곤을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런 결정구조에 따라서 얘가 규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이 어떻게 쌓이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리콘은 어떤 구조입니까, 여러분? 실리콘은 실리콘이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실리콘은 지금 큐빅은 큐빅이죠, 그죠? 큐빅은 큐빅인데, 실리콘은 큐빅은 큐빅인데, 여기 뭐가 많죠, 지금? 뭐가 많은데, 잘 보면 이 실리콘은 제일 잘 나와 있는 그림 하나, 이걸 보자. 되게 크네, 이거는. 자, 보면, 여기서 이제 큐빅으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은 여기서, 이 큐빅의 요 면에 또 있죠, 그죠? 면에도 있고, 면에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큐빅은 큐빅인데, 어떤 큐빅입니까, 바깥이? 페이스에 센터에 뭐가 있는 큐빅이죠, 그죠? 페이스 센터드 큐빅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사면체를 만들 수 있는 조그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코너에 딱 있죠. 그래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도 코너에 이렇게, 이 코너에 점 하나하고, 페이스에 있는 거하고, 페이스에 있는 거하고, 페이스에 있는 거하고, 그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 페이스에 있는 세 개 딱 정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 코너에도 여기서 바라봤을 때 페이스에 있는 거 하나, 둘, 셋에 가까이 있는 것의 중심 이렇게 있고, 얘도 이 코너에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페이스에 있는 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사이에 중간에 딱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는 지금 없고, 이렇게 요 면에 따라서 있어서 보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지금 더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페이스 센터드 큐빅에 총 4개 있었죠, 그죠? 4개 있었는데, 요 안에, 이 코너에 4개 더 들어가서 총 8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이런 결정 구조가 있고, 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밴드 계산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 밴드 계산을 이제 하는 게 재밌게도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구하는 수식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실리콘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있다 그러면 얘는 밴드갭이 어느 쪽으로 있고 없고 이런 그림을 다 계산을 해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런 구조 비슷한 게 또 징크 블렌드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하는데 얘는 모양 자체는 똑같죠, 여러분, 그죠?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에 빨간색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A하고 P가 있으면 아까는 실리콘이었다면 얘는 갈륨 아세나이드처럼 요 사이에 딴 게 딱 들어가 있으면 갈륨 있고 아세나이드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징크 블렌드 똑같은 이 스택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두 가지 재료가 다이아몬드 구조처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을 때 이걸 한 개 아까 라우의 불확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보강가스미라는 간단한 계산 말고 이 전체 결정 구조에서 반사되는 이 빛이 어떻게 실제 빛이 되는가라는 해설문의가 되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면 해설문이라는 거는 라우의 이퀘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는데 라우 이퀘이션은 엑스레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네.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거든요. 뭐냐면 왠지 파가 여기로 와서 튕겨져 나갈 때 수직으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딱 와서 수직으로 딱 튕겨 나가는데 이 수직 면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보통. 그죠? 빛도 여기에 면에 수직으로 요 입사하고 반사된 각이 이렇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면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서 변화하는 게 이 수직축 있죠, 축. 이 면의 수직한 방향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레티스 컨스턴트, 요 면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 반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죠. 이런 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반사에 탁 튀면 이 면에 대한 수직인 방향에 힘이 탁 간다 이런 쉽게 생각하면 그래 할 수 있죠. 그죠? 딱 반사되면 이 면으로 내가 뭔가를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면 결정 구조에서도 이 면으로 방향의 어떤 값들이 여기에 이 반사된 각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걸 라우의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델타 K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델타 K는 표현된 델타 K는 뭐겠습니까? 델타 K는 왠지 K가 아까 전에 웨이브였죠, 그죠? 웨이브의 파동 웨이브 넘버를 파수라 그러나요? 파수? 웨이브 넘버가 있는데 그 웨이브 넘버가 입사한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반사한 웨이브 넘버가 있으면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반사된 웨이브 넘버에다가 입사한 웨이브 넘버를 빼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웨이브 넘버가 이제 입사한 게 이렇게 입사한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반사한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반사에서 이제 얘를 빼주면 이제 웨이브가 되어 있으면 빼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이제 해주면 이게 델타 K입니다. 그래서 이게 K 반사된 거고 얘가 K 입사된 거면 여기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고 K 프라임과 마이너스 K를 합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델타 K가 재밌게도 이제 파동이 이렇게 반사되는 파가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방향에 이 뭔가 델타 K가 만족하면 여기가 튀어나온 게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이제 여기서 이 델타 K가 A 방향, A축 방향,
B축 방면, C축 방면 이것에 이 델타 K가 정수로 정수의 2파이배, 정수의 2파이배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반사된 빛은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인데 이 A, B, C는 아까 결정구조가 있을 때 요 A, B, C의 P는 PQR은 정수로 다 한 거거든요. 정수로 해서 X, Y, G로 작은 유니트 벡터면 PQR이 정수라면 얘가 표현하는 것은 아까 결정구조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요 A, B, C를 X, Y, G로 표현하면 걔는 심플 큐빅이다. 그러면 X, Y, G로 표현하면 요게 그냥 X, Y, G 하면 되죠. 그죠?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게 심플 큐빅이면 A가 X, B가 Y, C가 G.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심플 큐빅에서 얘를 이제 A 돼 있는데 이게 이제 X, Y, 높이 G 돼 있으면 이 결정 구조가 다 차 있으면 여기는 0, 여기는 X, 여기는 2X, 여기는 3X, 여기는 4X, 5X 이 전체 애통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요 위로는 Y, 2Y, 3Y, 4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 G고 여기는 Y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를 표현되는데 결국 뭐냐면 요 하나의 셀에서 X, Y, G에 해당되는 요 유니트 벡터 얘를 아까 A, B, C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체를 표현한 그 값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 전체 매트리스를 표현하는 게 PA, QB, RC로 표현되어 있는 임의의 X가 요 PQR만 바꿔주면 전체 결정을 표현해주는 값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데 요것의 유니트 벡터 요 유니트 벡터가 델타 K의 2파이 H 그러니까 정수 H라는 정수인데 정수의 2파이배 정수의 2파이배 또 정수의 2파이배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걔는 정수가 관계되면 라오의 반점이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라오의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밝은 빛이 나는데 요 조건에 대해서 유도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요게 맛만 보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유도를 쭉 해갈 거거든요. 조금 더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화장실 가서 세수도 좀 하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면 가까이 와서 이래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